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을 내가 받지 못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시생계지원금 살펴볼 건데요.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그 지원 대상이고요.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나눠지고요. 지금 이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한시생계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기준인데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준 중위소득 75%는 얼마이냐?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 기준 중위소득 75%의 기준 금액이 변하게 되는데요.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기준 금액도 늘어나겠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137만원, 2인 가구는 231만원, 3인 가구는 298만원, 4인 가구는 365만원, 5인 가구는 431만원, 6인 가구 497만원. 이런 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 기준 중위소득 75%의 금액이 변하고요. 이 금액보다 낮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간단한 기준인데요.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재산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재산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거주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 재산 금액은 얼마이냐? 이번에 한시생계지원금은 거주 지역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대도시인데요. 대도시는 6억원 이하의 기준 재산 금액이 있고요.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의 기준 재산 금액,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기준 재산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금액보다 적은 분들이 그 대상이고요. 재산 기준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주 지역별 재산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소득 감소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입니다. 2019년 또는 2020년과 대비해서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현재 이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분들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올해 2021년 1월부터 5월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올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약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겠죠? 혹은 이만큼을 벌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 3가지의 경우와 비교해서 소득이 감소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19년 또는 20년의 평균 소득, 이걸 1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2번, 19년 또는 20년의 상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 소득, 이게 2번이고, 3번은 19년 혹은 20년의 동월 소득입니다. 이 3가지 경우 중에 단 하나의 경우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00만원을 벌었는데 과거에 제가 2번이나 3번 기준으로 보면은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1번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소득 감소 기준을 미충족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 기준, 1번, 2번, 3번 기준 모두 다와 비교했을 때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자, 세 번째 이유는 소득 감소 기준을 미충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인데요. 다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가 가장 많은 분들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타 지원금 수령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한시생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타 지원금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제외 대상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고요. 마지막 3번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입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제외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제외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분들을 중복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지원금이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고요. 자,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 받으셨죠? 그리고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고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이 있고요. 또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 받으셨어요. 그리고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업 임업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자, 이런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한시생계 지원금에서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른 지원금 수령에 관한 경우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4가지 제외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75%가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재산 기준 초과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정리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소득 감소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인데 과거와 대비해서 올해 나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소득 감소 기준을 미충족하기 때문에 제외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에 해당하는 경우인 다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한시생계 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확률이 높다는 점 설명을 드리면서 이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4가지 제외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라면 일단 신청이라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 또 소득의 감소를 증빙하는 방법 등등이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매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그 정부가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아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신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